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은 산업구조 변화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은 총저축률과 국내 투자율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폐쇄적인 경제에서는 총저축률과 국내 투자율은 일치합니다. 그러나 개방경제에서는 총저축의 일부가 해외 투자가 될 수 있으며 국내 투자의 일부를 해외 저축으로부터 조달할 수도 있어서 둘은 괴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먼저 총저축률과 국내 투자율의 추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에서 1916년 동안의 총저축률은 5.9%, 국내 투자율은 4.8%였습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의 감가상각률은 5% 안팎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국내 투자율이 5% 어근이면 감가상각을 뺀 순투자율은 0%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1912년부터 1916년 동안에는 순저축률이 거의 0%에 가까웠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식민지기의 총저축률과 투자율은 추세적으로 상승하여 1936년에서 1940년 동안에는 총저축률은 11.5%, 국내 투자율은 13.3%에 이르렀습니다. 로스도어는 10% 이상으로 투자율이 올라가면 269 단계에 돌입한다고 한 바 있는데 이 시기에는 그 수준의 투자율에 도달하였습니다. 이 시기에는 국내 투자율이 총저축률을 상회하기 때문에 국내 투자의 일부는 해외 저축에 의존한 셈입니다. 1953년에서 1957년에 총저축률과 국내 투자율의 수준은 1936년에서 1940년 수준과 비근하여 총저축률은 8.7%였고 투자율은 12.0%였습니다. 이후 총저축률과 투자율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1986년에서 1991년에는 총저축률은 39.8%, 국내 투자율은 37.2%였습니다. 1986년에서 1991년에는 투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으로 올라갔을 뿐만 아니라 총저축률이 국내 투자율을 능가했습니다. 이후 국내 투자율이 총저축률을 능가하는 시기가 있기는 하였지만 대체로 총저축률이 국내 투자율을 능가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태로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한국은 5% 미만의 투자율에서 출발하였지만 1980년대 후반에는 35%를 넘는 투자율에 도달했을 뿐만 아니라 자본 축적을 할 수 있는 국내 기반이 매우 빈약하여 국내 투자의 상당 부분을 해외 저축에 의존하는 경제에서 매우 높은 국내 투자를 국내 저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경제로 변화된 것입니다. 저축과 투자는 민간이 할 수도 있지만 정부가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저축과 투자에서 민간 부분의 비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에서 민간 부분의 비중을 뺀 값이 바로 정부 부분의 비중입니다. 총저축과 국내 투자에서 민간 부분의 비중은 20세기 전체를 통틀어 보아도 정부 부분의 비중보다 컸습니다. 그러나 식민지기에는 변동성이 상당히 컸습니다. 반면 1970년대 이후 비율을 보면 식민지기에 비할 때 변동성이 현저하게 줄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970년대 이후를 보면 총저축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0%에서 83%에서 변동하고 있으며 국내 투자에서 민간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79%에서 85% 사이에서 변동하고 있습니다. 민간 저축과 민간 투자에 정부 개입이 상당히 있었지만 어떻든 그것은 정부 저축이나 정부 투자가 아니라 민간 저축과 민간 투자였습니다. 정부 투자와 민간 투자는 장기적 경제 성장에 큰 차이를 이야기합니다. 민간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윤은 더 효율적인 생산 방식을 구현하는 투자를 함으로써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정부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윤을 투자의 기준으로 삼지 않습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기술의 수용성에 있어 민간 투자와 정부 투자는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중국의 경우 마오쩌둥의 대약진 운동은 매우 높은 공업 부분 투자를 실현했지만 그것이 경제 성장에 미친 영향은 별로 긍정적이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 주도의 투자는 투자의 총량을 늘리기는 했지만 효율적인 기술을 합치한 투자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반면 소득 배정 계획 기간 동안 일본의 투자는 민간 투자가 중심이었고 이 투자는 일본을 보다 효율적인 생산체계로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의 대약진 운동이 아니라 일본의 소득 배정 계획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는데 그것은 민간 저축과 민간 투자가 중심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일본과 같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히 민간 중심의 저축과 투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것이 경제적 안정성이 확립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1960년대와 1970년대에 그것이 경제적 안정성을 확립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점은 인플레이션율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율은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통해 고찰할 수 있는데 한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중 장기적인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서울의 소비자 물가지수이기 때문에 이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물가지수는 식민지기의 경우 제1차 세계대전기를 포함하는 1916년에서 1921년에는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이 17.7%에 달하였지만 이 시기와 전 시기를 제외하면 인플레이션율은 10%를 밑돌았으며 때로는 심각한 디플레이션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식민지기의 물가 수준은 상대적으로 안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같은 안정성은 당시 한국의 중앙은행권인 조선은행권이 일본은행권과 1대1로 교환되는 것이어서 일본의 인플레이션과 연동되는 체제를 가졌는데 당시 일본은 그것이 경제적 안정성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해방 후에는 한국의 인플레이션은 한국의 통화량 수급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해방 직후에는 상당히 높은 인플레이션을 경험했는데 전 시기에 억눌렸던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을 뿐만 아니라 큰 폭의 통화 증발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1945년에서 1951년 동안의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은 119.7%에 달했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율은 다소 낮아졌지만 1951년에서 1956년에도 59.3%에 달했습니다. 이후 인플레이션율은 크게 낮아졌지만 1981년 이전까지는 대체로 10%를 상회하는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습니다. 1981년 이후에는 1986년에서 1996년 동안을 제외하고는 4% 미만의 인플레이션율을 경험했습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 전반기에는 인플레이션율이 높았지만 1980년대에는 낮은 인플레이션율과 높은 성장이 결합한 형태로 고도 성장이 진행되었습니다. 거시경제적 안정성이 결여되어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시기에 민간은 자기 계리하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이자율은 상당 기간 마이너스여서 이자율이 자본을 배분하는 가격으로 기능하지도 못하였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율 시기에는 정부 주도의 자본 배분으로 높은 수준의 투자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1980년대 들어서는 거시 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보되면서 민간이 자기 계리하에 장기적인 투자 계획을 수립하고 진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지만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의 지배력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1980년대에도 정부 자본 배분의 개입은 상당하게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고도 성장기는 성장 체계의 면에서 구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투자 재원을 해외 저축에 주로 의존하는 경제에서 대부분을 국내 저축으로 조달할 수 있는 경제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났으며 그것이 경제적인 불안정성으로 민간 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경제에서 그것이 경제적인 안정성이 확립되어 민간 주도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경제로 구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정부 주도 가설이 타당한 경제에서
시장주도 가설이 타당한 경제로 구조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정부의 개입은 시장주도 경제를 잉태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주도 가설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이 과정에서 정부가 했던 핵심적인 역할은 자본 형성력이 높아지고 혁신적인 기업들이 경제를 주도하는 방향으로의 구조 변화가 일어나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하는 경제를 만드는 데 중요했던 것은 시장에 의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다양한 덫을 제거하는 정부의 소극적인 역할이 아니라 시장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역동적인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민간 경제 주체를 형성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점이 한국의 고도 성장에서 고찰해야 할 핵심적인 연구 대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고도 성장 체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6번째 강의에서는 수출주도 공업화라는 주제로 강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